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년 종부세 예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종부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년에 종부세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올해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2배가 더 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3배까지 나왔다. 그리고 1주택자들 중에서도 서울에 종부세 나온 사람 중에 절반이 또 1주택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 새 아파트만 보더라도 다 종부세 나왔거든요. 종부세가 안 나올 수가 없죠. 11억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20 몇 년 이렇게 25년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종부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냐? 아니 집값 올랐으니까 내야지. 아니 누가 올려달라고 했느냐? 거주 이전도 안 되는데 어디 더 좋은 동네로 갈 수도 없다. 나만 올랐으면 집값 올라가지고 이익을 봤다 하지만 다른 데는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거냐, 세금 정책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성질나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다고 그 성질나고. 그런데 그게 있다 없다가 과연 그런 진짜 만져지는 개념인지 사람들이 자꾸 평가만 그렇게 하고 관념 속으로만 돈 벌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세무서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일단은 이 세액이 이게 세액 맞냐? 이건 물어본대요. 세액이 맞냐? 맞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반응이 나온다. 이거 반응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점잖은 사람이 있고 화를 내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이분은 이러면 세상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세무 공무원한테 화를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종로에서 이제 밥 먹고 어디 가서 이제 화 푸는 거, 세무 공무원한테 화 풀어봐야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을 물어본대요.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팔으라고 할 수도 없고 보유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팔려고 하면은 세금이 양도세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70~80% 이상씩이니까 그건 거의 뺏는 세금 정도죠. 그건 몰수라고 봐야죠. 70~80% 세금이 70~80%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하라고 할 수도 없고 팔으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22년이면 내년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대선 전국이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한번 버텨볼까? 라는 식으로 이제 버티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자, 내년에 대선 전국입니다. 내년에 대선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윤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 하면은 이 종부세가, 내년 종부세가 그러면 내려갈 것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폐지가 되느냐, 폐지냐, 이거는요, 아직 정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고, 폐지다고 해봐야, 폐지하겠다고 해봐야, 여소야대예요,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국회가, 바꿔져야만이 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도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내년에는 이 종부세 계산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공시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율하고, 그런데 세율은 이미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됐고요. 이건 픽스가 됐고, 그
그 다음에 공정가액 비율이 95%에서 지금 100%로 가니까 5%가 더 뛰어요. 5%가 더 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담 한도는 이미 이제 다 300%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정가액 비율은 5%는 분명히 올라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오르잖아요. 1년에 지금 뭐 보니까 2021, 저희 집만 보더라도 1년에 2억 이상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었는데,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이 특별하게 내려가는, 그야말로 폭락하는 그런 일이 없는 이상 공시가격은 또 오른다 이거예요. 또 오른다. 그러면은 결론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져도 종부세는 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종부세 부담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종부세는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되니까 이제 더 곡소리 나겠죠. 그러면 정권이 안 바뀌어, 정권이 유지되나 정권이 교체되나 결론은 내년 종부세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초미의 관심이죠. 자, 이럴 줄 알고 이미 증여를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종부세로 다 잡으려고 했더니 증여로 빠져나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 증여세 길목을 쫓아가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로 해가지고 막 증여세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곡소리 나는 일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로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 등록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임대 등록. 근데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뭔가가 볼멘소리 할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집 사라 했거든요. 집 사가지고 임대 놔라. 그러면 혜택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와가지고 팔아라. 종부세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 시켜버리잖아요. 아파트 뭐 임대 등록 말소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해버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은 종부세 세금이라는 게 고지가 나오면 내가 안 낼 수 없어요. 안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내면 체납해버리잖아요. 체납자가 돼가지고 압류돼버리잖아요. 저 세금 안 내면 공매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임대 등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권 말소가 되면은 자진 말소든지 자동 말소든지 간에 어차피 중과 배제가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양도를 해야 돼요. 양도. 중과 배제 되니까 양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결론은 종부세를 안 내고 싶으면 양도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등록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아파트만 가지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팔면은 전부 다가 양도하면 중과돼 버리잖아요. 중과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양도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거의 몰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헌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버텨야 된다 이거예요. 보유해야 된다. 결국은 양도세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양도세는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요, 이 정부가 그거 하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의 월세와 전략은 이거는 성공했다 이거야.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국민의 월세화 전략이. 왜? 다주택을 두드리니까 이쪽으로 계속 증가돼가지고 무주택으로 내려가잖아요. 다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 전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다 못 살겠다 다 이런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세를 막아가지고 그렇게 중과를 해버리니까 팔지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러면 이제 보유세 때문에 이래저래 안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몰수로 가는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략 전술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세금 정책이 25번입니까? 27번인가? 그렇게 나왔다. 라고 저는 본 겁니다. 전 국민의 월세화 전략, 몰수로 가는 여정. 이거는 2020년 12월 11일 날 제가 세금과 인생 726편을 보시면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021년 8월 29일 날 세금과 인생 885편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략 전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 집값 올라가는 게 상승이 과연 무능이냐, 고의냐 할 때 저는 무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무능은 아니고 이게 뭔가 고의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략 전술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4년 전, 5년 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는 시점으로부터 포석을 두는 순간에 또 이게 같은 재현이구나. 노무현 정권의 그 시책들이 똑같이 가고 그때 미안해 완성을 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 완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